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여름 이적 시장 초반에 정말 미친 듯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오피셜은 안 떴지만 빠르게 4명의 선수, 쿠쿠레야, 코나테, 둠프리스, 베르나르도 실바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2명은 FA입니다. 그리고 4명 중에 3명은 수비진이면서 또 4명 중에 3명은 프리미어리그 B클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빅네임을 영입하는 레알 마드리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폭풍 영입을 하는지, 그리고 왜 시기는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 상황까지 알아보면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 행보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알이 폭주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페레즈가 마음을 제대로 먹은 것 같습니다. 약간 분노가 섞였다고 볼 수 있겠죠. 23-24 시즌 더블했습니다. 리그 우승도 하고 챔스 우승도 하면서 좋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2시즌간 무관이었습니다. 사실 24-25 슈퍼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완전 무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5-26은 그냥 생으로 트로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명성, 위상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또 상당히 아쉬운 성적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안첼로티, 알론소, 아르벨로아까지 거쳐서 이제 무리뉴까지 정착하면서 꽤 단기간에 많은 감독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페레즈 입장에서는 일단 성적을 빠르게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겠죠. 결국 축구팀은 뭐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성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약간 결정타가 있었죠. 각종 팀 내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리디거도 잡음이 있었고 음바페도 잡음이 있었고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신경전, 그 다음에 결정타는 추아메니와 발베르데의 충돌 사건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팀 전체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좀 망가진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제 페레즈 입장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빠르게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뉴라는 카리스마 있고 또 선수들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을 영입하면서 무리뉴를 중심으로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적시장 행보를 보면 감독한테 확실히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로 봤을 때는 지금 초반에 영입 예정인 4명의 선수 중에 무리뉴가 원했던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적 시장의 많은 요구를 또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페레즈가 뭔가 신뢰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뭐 당연히 예전과 지금의 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첼로티 때는 스쿼드 상황이 좀 심각했던 시기들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비진에서 막 부상 선수 많고 이러면서 발베르데, 추아메니 같은 선수가 수비진에서 땜빵을 했던 그런 경기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게 이제 절정이었던 게 안첼로티 마지막 시즌 24-25 시즌이었죠. 막 그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스쿼드 내에서 막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의 밸런스도 깨지고 또 음바페가 왔던 첫 시즌이라서 그런 것들 해결해야 됐고, 크로스 은퇴하면서 이제 중원에 지휘자가 없어지기도 했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첼로티가 이끌다 보니까 또 바르셀로나한테 엘클라시코 4번 연속 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페레즈가 이 정도로 지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페레즈라는 사람이 무리뉴를 되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역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죠. 페레즈가 일단 열이 받았어요. 최근 시즌에 트로피를 못 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뉴 데려왔는데 마침 또 무리뉴가 마음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감독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이거 한번 다시 기세 바꿔보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놀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단기간에, 그것도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는 초반 단계에서 이러한 빠른 영입 작업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게 또 중요한데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영입할 매물이라면 사실 월드컵 이전이 낫습니다. 일단은 월드컵 이전 영입의 장점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 잘하면 그냥 주목도가 아예 남다르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또 축구는 안 봐도 월드컵은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잘하면 당연히 이적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후에 영입을 해버리면 또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촉박한 상황에서 영입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영입을 하려는 팀이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이 선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시기는 빠르게 선점해 놓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죠. 월드컵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미리 영입한 게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월드컵이 끝난 시점에서 이적 시장에 제대로 참여를 하면 월드컵 중에 부상당한 선수는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저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선점하는 게.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들이 확실히 가치가 있다고 하는 선수들은 월드컵 끝나기 이전에 빠르게 작업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드컵 스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월드컵은 클럽팀에 비해서 팀의 체계가 더 촘촘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게 클럽팀은 매일 똑같은 선수들로 훈련을 하면서 한 시즌에서 합을 맞춥니다. 반면에 국가대표팀은 뭐 지난해 소집한 선수가 다르고 이번 연도 3월에 소집한 선수가 다르고 월드컵 때 소집한 선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모이는 거기 때문에 만나서 다시 합을 올려주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 팀뿐만 아니라 상대팀도 마찬가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팀도 수비 상황에서 완전히 체계적인 수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는 공격수들한테 더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공격도 허술한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팀이 수비를 잘할 때도 조금 뻥튀기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스타는 약간 경계의 눈빛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입해도 되는 월드컵 스타는 월드컵 이전부터 애초에 잘했던 선수들, 그러니까 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잘한다. 그러면은 망할 확률이 덜한데 월드컵에서 갑자기 잘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월드컵 스타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영입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레즈 혹은 레알 마드리드가 폭주하는 그런 이유를 알아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페레즈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선수 4명에 8천만 유로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입한 선수들이 쿠쿠레야, 코나테, 베르나르도 실바, 둠프리스 한 명에 2천만 유로씩 영입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가성비거든요. 그리고 저 중에 이제 2명은 FA, 둠프리스 2천만 유로, 쿠쿠레야 6천만 유로인데 또 쿠쿠레야, 베실바 이 두 선수를 영입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쿠쿠레야, 베실바는 또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도 받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레알 마드리드가 기분 좋게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페레즈라는 사람이 레알 마드리드의 브랜드 가치를 되게 잘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좋은 거죠. 우리 구단이 현재 이 유럽 축구라는 무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 정도면 좀 배짱 장사해도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 선수들이 더 오고 싶어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 같고 레알의 명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안 좋은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수들 사이에서의 어떤 입지나 위상 이런 것들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레알 마드리드는 내부에서의 결속력, 그 다음에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레알의 스쿼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각 포지션 상당히 탄탄한 라인업이고요. 가운데 있는 3명의 미드필더 자리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쓰는 형태일 때도 있고, 또 추아멘이 원볼란치일 때도 있고, 미드필더 형태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다 중앙 미드필더로 표시했다는 거, 그거는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골키퍼 쿠르투아, 루닌, 프란 곤살레스, 여기는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센터백도 지금 코나테가 들어오면서 5명이 됐는데 요 정도면 수비진의 뎁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서 라울 아센시오가 나가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쿠레아가 들어오면서 왼쪽 풀백이 4명이 됐어요. 카레라스, 쿠쿠레아, 프란, 맨디. 여기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은 아놀드와 둠프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타르치까지 1군으로 생각을 하자면 미드필더는 총 8명이 되거든요. 저기서 세바요스나 카마빈가 이런 선수들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좌우 윙어를 보자면 한 4명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 브라임, 마스탄투노, 호드리고. 저기에 귓러나 베르나르도 실바도 뛸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멀티가 되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전형적인 윙어는 저렇게 4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쪽 스트라이커는 음바페, 곤살로, 엔드릭입니다. 요 정도 뎁스, 물론 여기서 정리해서 떨어져 나갈 선수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 뎁스면 사실 엄청나게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역시 꽤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핵심 선수들, 음바페나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도 체력을 아껴가면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레알 마드리드가 정리를 얼마나 하고 퀄리티를 얼마나 올리느냐. 예를 들어서 2명의 안 쓰는 선수를 1명으로 바꿔서 이제 진짜 컴팩트하고 속이 꽉 찬 그런 스쿼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남은 이적 시장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스쿼드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레프트백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남은 과제들입니다. 무려 4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쿠레아, 맨디, 프란, 카레라스. 여기서 쿠쿠레아는 이번에 들어오니까 제외를 하고요. 이제 이 남은 3명의 선수 중에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는 방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 2명 유지하면서 센터백과 풀백이 가능한 선수 1명 정도 추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주급면부터 보자면 이 주급은 추정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스를 종합해서 체크를 해온 자료라서. 일단은 주급 순서로 말하자면 맨디가 20만 유로로 1등, 카레라스가 17만 유로로 2등, 프란 가르시아가 10만 유로로 3등입니다. 저 중에는 맨디가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고요. 남은 기간은 카레라스가 2031년까지 아주 긴 기간이 남아있고요. 맨디는 2028년, 그러니까 2시즌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프란 가르시아는 2027년, 1시즌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맨디 31살, 프란 가르시아 26살, 카레라스 23살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를 정리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뒤쪽에서 카레라스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가능하다면 저는 맨디 처분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주급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맨디는 또 부상이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맨디를 정리하는 거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 가르시아는 저는 서브 정도의 선수라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요. 카레라스가 좀 애매해지는데 이 카레라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오피셜로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무리뉴가 카레라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카레라스가 레알에 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스페인 선수라면 가장 드림 클럽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레알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두 번째는 카레라스를 작년에 영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레알 입장에서는 한 시즌 만에 팔려면 어느 정도 비용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에 또 거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무리뉴가 왜 카레라스를 별로 안 좋아하냐? 이게 태도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카레라스가 아르벨로아와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고, 또 상대적으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프란 가르시아가 태도와 주급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급도 맨디, 카레라스 중에 가장 싼 게 프란이고, 그 다음에 훈련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좋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카레라스는 실제로 그 축구 씬에서 별로 태도가 좋지 않다는 소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카레라스는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레라스 사실 맨디가 건강하다면 카레라스 충분히 주전 밀릴 수도 있겠는데 싶을 정도로 카레라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레프트백 정리의 1순위는 카레라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전히 남은 정리 과제들이 있죠. 뭐 수비수는 라울 아센시오. 이 선수가 계속 정리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라울 아센시오를 팔면서 풀백까지 같이 되는 그런 센터백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카마빈가 세바요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수는 이제 곤살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곤살로는 좀 세모로 봐야 돼요. 근데 엔드릭이 이제 임대 갔다 돌아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곤살로를 남겨놓을 것이냐. 어차피 음바페, 엔드릭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 곤살로를 남겨놔야 되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곤살로는 또 이적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스탄투오노는 이제 순수 기량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언급한 선수들까지 정리한다면 완벽한 이적 시장이 될 것 같고 뭐 두 명의 선수를 하나로 바꾸는 그런 방안까지 생각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 2기 정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비니시우스, 음바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다른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줘야 되고 다른 선수들이 수비적인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하드워커들, 뭐 쿠쿠레아나 베실바 같은 선수들이 영입되고 있고요. 아놀드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코나테가 영입되었습니다. 리버풀에서도 아놀드의 수비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줬던 선수가 코나테였죠. 그 다음에 뭐 여러 명의 선수들 정리하고 추가 영입할 선수들, 말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또 진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들까지 생각하면 스쿼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기대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무리뉴의 카리스마와 지도력. 사실 무리뉴가 뭐 퇴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 축구의 메인 무대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던 게 사실이에요. 뭐 티르키에도 가고 포르투갈 리그까지 가면서. 하지만 유럽 축구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에 다시 합류하게 되면서 무리뉴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자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또 제대로 한번 펼쳐볼 판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페레즈가 이 정도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근 몇 년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뉴 2기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 명가재건 프로젝트는 이번 시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